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다 떨기의 변홍석 이승우 회사입니다. 오늘은 좀 으스스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의 저승사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바로 공매도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공매도가 무엇인지, 또 재무제표가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라는 뜻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먼저 판 이후에 주식이나 채권을 다시 구해서 돌려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 먼저 비싸게 팔았다가 이후에 주식이 하락했을 때 싸게 사서 원 매입자한테 돌려주게 되면 차익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주식을 600원이 될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해서 먼저 한 주를 공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1,000원에 팔고 이후에 이 주식이 진짜 600원으로 하락을 하면 똑같은 주식을 600원에 사서 되갚으면 400원의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1,000원에서 600원으로 떨어진 가격만큼 이익이 보는 게 공매도죠. 그쵸. 저희가 이제 주식 매매를 보통 하게 되면 HTS에 이제 내가 가진 주식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렇게 대여해준 주식이 누군가의 공매도 거래에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공매도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악의적인 세력이 하는 것이다 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식시장의 새파란 이제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좀 안 좋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과 같은 대형 투자자들에게 좀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판단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일단 주식이 하락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제 공매도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실적이나 주가와 같이 이제 약간 민감한 내부 정보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계 자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빠르게 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혹자들은 그러잖아요. 뭐 거대 자본을 앞세워가지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켜가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와 같이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만연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매도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년이 더 지난 과거에 1600년대부터 이제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이 공매도는 1609년에 네덜란드의 한 상인이 영국 함대가 이 동인도 회사를 공격한다는 정보를 투자자들보다 빠르게 듣고 난 다음에 미리 이 동인도 회사 주식을 빌려서 팔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공격이 이뤄진 거죠. 일어나다 보니까 동인도 회사 주가가 쫙 빠지게 되고 그 차익만큼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이 공매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공매도 시초 자체가 애초에 이제 정보의 더 밝은 쪽이 먼저 선점한 쪽이 유리하게 작용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오늘날 시장에서는 다양한 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있고, 또 이들 중에는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은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주주나 기업을 위해서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배당이나 기업 가치 제고에 일차적인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계 부정이나 미공개 거래와 같은 이제 기업의 비리를 밝혀낸 다음에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 차익을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투자자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준다면? 일단 떠오르는 것은 한 4년 전쯤이죠. 이 미국의 니콜라 사태. 니콜라. 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때 이제 제2의 테슬라라고까지도 거론됐었던 미국의 이제 수소 전기차 제조 기업이었죠. 이 니콜라에 대해서 이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 니콜라의 폭로를 밝히게 됨으로써 이 니콜라의 민낯이 드러나게 된 사건인데, 이게 2020년도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니콜라의 이제 공매도 투자한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니콜라가 했던 이 충격적인 사기 행각을 밝힌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수소 전기 트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실 관련된 원천 기술이 하나도 없고, 또 기업 설명회용으로 공개했던 뭐 수소 트럭 영상이 알고 보면 그냥 언덕에서 굴려내린 것이다 와 같이 다 사기라는 것이었죠. 그 당시 이제 그 진실 여부를 놓고 좀 치열한 공방이 좀 벌어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막 서로 사기라고 하고. 그쵸.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힌덴버그가 맞았죠. 창업주인 이 트레버라는 분은
회사를 떠났고 증권 사기, 금융 사기 등 각종 사기 이슈들이 혐의로 받게 되면서 유죄를 판결받게 되고요. 니콜라 자체도 한때는 장중에 주당 93달러를 넘어섰었는데 이게 지금 녹화 시점에 현재 0.67달러입니다. 12만 원이 넘었던 주식이 1,000원도 안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니콜라 사건이 사실 보면 공매도 세력이 자본시장의 탐욕과 사기를 밝힌 최근에 좀 유명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공매도 세력들이 그래서 소위 월가의 저승사자파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공매도를 얘기한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공매도에 이제 여러 관점들이 있지만 또 누구보다 이제 이 재무제표를 열심히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또 이 공매도 헤지펀드들이거든요. 맞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회계상 오류나 과장 혹은 더 나아가 분식까지 밝혀낸 다음에 여러 투자자들한테 이 회사의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져 있다. 이거를 사실 알리는 것이 또 이들의 역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헤지펀드들이 사용했던 이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유명한 공매도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공매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미국의 공매도 투자가 짐 차노스였습니다. 차노스. 네, 짐 차노스는 이제 2001년에 앨론의 회계 부정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요. 짐 차노스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예상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2003년에 이제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이제 짐 차노스가 패널로 발언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차노스가 이제 앨론을 분석하면서 공매도를 하게 된 원인들을 설명을 하는데 먼저 회사의 자본 수익률이 시장 지배력이나 회계 방식을 고려했을 때 매우 낮았다. 근데 그에 반해 자본 조달 비용은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이해하기 어려운 좀 관계자 거래가 너무 많다. 다음으로는 다수의 일회성 이익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내부의 고위 임원들이 회사를 떠난다거나 아니면 CEO가 갑작스럽게 사임을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4-5가지 됐는데 이게 사실 보면 오늘날 회계사님들이 회계감사하면서 기업 분석하고 왔던 그런 어떤 뷰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사실 요 앨런 사태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한 회계 부정 사건이잖아요. 네, 그쵸. 이 앨런 사태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좀 더 비판적으로 보는데 일조한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회계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 중에 이제 머디워터스라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중국 상장 회사들을 좀 타겟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의 상장사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가지고 회계 부정을 밝혀내서 공매도의 어떤 기법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최근에 좀 시끌벅적했던 사건이 이 루이싱 커피 사건이 있었죠. 중국에 이제 한때 스타벅스라고까지 불렸던 루이싱 커피가 있었었는데 이 회사가 2019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헤지펀드가 이 루이싱 커피의 매출이 과대 계산되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매도 보고서를 내게 되고 결국은 이것도 헤지펀드가 맞는 것으로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한때 중국의 스타벅스라 불린 이 루이싱 커피도 이 회계 부정의 여파로 2021년도에 상장 폐지가 되게 되죠. 2년 만에 상장 폐지를 받게 되는 거니까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머디 워터스가 이 루이싱 커피의 회계 부정을 파악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커피 매장에 이제 CCTV, 영수증, 근로자 핸드폰의 채팅창 정보를 수집해서 한 1,500명 되는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다 일일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매출의 판매량이 부풀려져 있다. 또 그리고 영수증도 분석을 했더니 판매 가격도 부풀려져 있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매출을 구성하는 PQ가 모두 가공되었다는 거네요. 잠깐 과정을 봐도 이 공매도를 결정하기까지 헤지펀드가 굉장히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특히 매출에 대한 분석을 매우 세부적이고 집요하게 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루이싱 커피 사건은 머디 워터스가 매출에 대한 분석으로 그 매출 허위 계상을 밝혀내고 결정적으로 이 종목이 상장 폐지되기까지 하게 만든 사건으로 공매도를 통해 기업의 이제 분식회계를 감시하고 방지할 수도 있다는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루이싱 커피를 파신 이 머디 워터스는 그 이전부터 기업 회계 부실, 과대 계상을 근거로 해서 공매도 리포트를 이제 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차이나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버스 TV 광고권을 가진 회사에 대해서 버스 운영 대수 거래처가 허위 과장되었다라는 사실을 결국 밝혀내서 여기도 결국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되게 됩니다. 정말
월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맞는 거. 일단 분석하면은 복잡해지가. 제가 실제 들었던 감사인들 볼 중에서도 진짜 내가 감사한 회사의 매출 이 정도가 맞아? 이게 궁금해가지고 회계 감사 시즌 중에 직접 그 회사 매장 앞에 가서 하루에 얼마 왔다 갔다 했는지, 손님 몇 명 왔는지 이런 거 직접 카운팅했다는 분도 계세요. 참가사에 해드리셔서. 보면은 사실 이제 공매도가 좀 여러 가지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봤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균형을 위해서 여기에 또 투자의 대가인 저희 이 재무제표 스타트업에 자주 언급이 되시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십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최대치가 공매도를 친 주가에 반해서 예상이 틀려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잃을 수 있는 건 무한대 상방에 뚫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공매도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 또 많은 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삶을 파괴해왔기 때문인데요. 또 반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힌덴버그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정의의 탈을 쓰는 악당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큰 명목, 대의로는 시장의 정화를 내세우지만은 결국은 목적이 뭐냐? 돈이라는 것이죠. 남들이 이제 울어야만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자본주의 그런 거겠죠. 네.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번 공매도를 주제로 선정하게 된 건 뭐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이제 장단점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헤지 펀드들이 이제 공매도를 할 때 집중하게 되는 회계 정보의 뭐 매출의 현실성, 내지는 뭐 재고 자산의 진부와 여부, 뭐 사업의 실체 등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점은 투자자들이라면 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점인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이제 정보 비대칭이 있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무엇이 더 낫냐, 또 순기능이 어디에 좀 더 집중되어 있고 역기능이 어디에 좀 집중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무제표 수다 떨기의 이승훈, 이농섭 회계사였습니다.